여러분, 몸의 특정 부위가 가렵고 찝찝했던 적 있으신가요? 모기에 물린 것도 아니고 알레르기도 없고 새로운 화장품이나 제품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60세 이상이라면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몸의 5가지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 부기, 혹은 다른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죠. 얼핏 들으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분들, 특히 폐암, 피부암, 유방암 혹은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건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을 발라도 개선되지 않고 매일 같은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부위와 그 원인, 몸 내부와의 연관성, 그리고 일반적인 가려움과 암과 연관된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걱정시키거나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암은 조기 발견할수록 성공적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간단한 피부 질환이 아닌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종아리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종아리나 다리 아랫부분을 계속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발진도 없고 벌레 물린 자국도 없으며 새로운 비누나 로션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가려움은 멈추지 않고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없으셨나요? 만약 이러한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종아리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림프종, 즉 면역계와 림프계를 공격하는 암의 초기 신호로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종아리일까요? 림프계의 암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대량으로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은 온몸을 순환하지만 유독 다리 부위의 신경을 자극해 피부가 정상처럼 보이더라도 불에 타는 듯한 깊은 가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가려움은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7세의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겨울철 건조한 피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종아리 앞부분만 계속 가려웠고 크림을 발라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피로를 더 느꼈고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방문해 혈액 검사와 스캔을 받았고 복부 림프절에 이상이 발견되어 초기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려움증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종아리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주목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나 이유 없는 피로감, 평소처럼 먹는데도 체중 감소입니다. 결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종아리 부위의 가려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여러 방법으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꼭 의사를 찾아가 혈액 검사나 림프절 검사를 요청하세요.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이 생명을 구할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양쪽 견갑골 사이의 깊은 가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쪽 견갑골 사이, 즉 등 윗부분에서 깊고 둔한 가려움을 자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긁을수록 더 가렵고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 증상을 땀이 차거나 매트리스 때문이거나 옷이 너무 꽉 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려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나 붉은 반점이 없다면 몸속 깊은 곳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큽니다. 특히 등 윗부분, 척추 근처 또는 양쪽 견갑골 사이의 가려움은 췌장암의 초기 징후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이 가려울까요? 사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서 담관을 압박하면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담즙이 체내에 축적되고 혈액으로 퍼져나가 말초, 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특히 등 윗부분은 많은 감각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0세의 김정희 어르신은 등 가운데 단 한 군데만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가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긁어서 살이 벗겨질 정도였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트리스를 바꿔보고 비누를 바꿔보고 옷차림도 조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종합검진을 받았고 간 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초음파 검사에서 담관에 압박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추가 스캔에서 췌장 머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려움증이 없었다면 병원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덕분에 종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치료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색이 짙어지고 대변색이 옅어지는 경우, 그리고 식욕 부진과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양쪽 견갑골 사이에 깊은 가려움증이 몇 주 동안 지속되고 발진이나 알레르기가 없으며 약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특히 간과 담낭 기능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는 모든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단순한 가려움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비듬이나 각질이 없는데도 지속되는 두피 가려움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후나 저녁 시간이 되면 두피가 자꾸 가려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샴푸를 바꿔보고 모자를 쓰지 않고 두피를 시원하게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두피가 건조하거나 알레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날씨 변화나 화장품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비듬이나 붉은 자국, 각질 없이 반복되는 두피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피 가려움증과 백혈병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노년층에서 지속되는 두피 가려움증은 백혈병이나 두피 관련 암의 초기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백혈병 세포가 몸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면역 활동이 증가하며 염증 유발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물질들이 두피의 감각신경을 자극해 피부 표면이 정상이어도 둔하고 불편한 가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얇거나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은 두피 일부가 거칠고 가려운 상태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때 흔히 건조한 피부나 가벼운 곰팡이 감염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71세 이진수 어르신의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는 오른쪽 귀 뒤쪽만 지속적으로 가려웠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아도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비듬이나 각질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느낌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었죠. 여러 번 샴푸를 바꿔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계속되는 피로감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골수 검사에서 초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두피 가려움증 덕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피는 매우 민감한 부위지만 평소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기 어렵고 단순히 가려운 피부 혹은 샴푸 문제로 넘기기 쉽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두피 가려움이 지속되고 비듬이나 각질이 없으며 사용하는 제품을 바꿔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두피 전체를 스스로 관찰하기 어려우니 가족이나 미용사, 간호사에게 두피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칠거나 붉은 부위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계속되는 가려움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항상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가슴이나 유방 주변의 가려움입니다.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남성분들도 가슴 주변, 특히 유두나 유방 아래쪽이 계속해서 둔하고 가렵다면 잠시 멈춰서 내 몸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꽉 끼는 옷이나 세탁 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옷도 바꾸고 세제도 바꾸고 크림을 발라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 주변의 가려움은 염증성 유방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지 않고 피부를 통해 나타나는 암입니다.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거나 따끔거리거나 가려운 증상으로 시작되죠. 때로는 약간 붉게 달아오르거나 오렌지 껍질 같은 피부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66세 김수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오른쪽 유방 주변이 부드럽게 간지러운 느낌이 있었고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긁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브래지어도 바꾸고 알레르기 약도 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나이도 있고 폐경 후라 호르몬 변화 때문일 거라 생각해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가려운 부위 피부가 두꺼워지고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는 것을 발견했고 초음파 검사와 조직 검사 결과 염증성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통증도 덩어리도 아닌 단순한 가려움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남성분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데 대개 잘 알아채지 못해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박재훈 어르신은 왼쪽 유두 근처가 가렵고 때때로 안쪽이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진은 없었지만 매일 가려움이 반복되었고 결국 검사 결과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슴 부위에 원인 모를 가려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옷이나 약을 바꿔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병원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가려운 부위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변색되거나 유두 모양이 변하거나 비정상 분비물이 나오거나 겨드랑이 쪽 림프절이 부어오르거나 가슴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더욱 빨리 검진 받으세요. 덩어리가 만져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유방암은 덩어리 없이 가려움이나 감각 이상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작은 가려움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의 소중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항문과 생식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부위는 말하기 가장 어렵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신체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민감한 문제라 말하기 꺼려하고 혼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 부위가 가렵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죠. 열이 나거나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고 위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려움이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되는데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약도 바르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식단도 신경 썼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듯 생식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특히 한쪽에만 국한되거나 작고 고정된 부위에만 나타난다면 항문암, 여성의 외음부암 또는 남성의 음경암 같은 희귀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정민호 어르신은 거의 1년 가까이 항문 부위의 가려움과 따가움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치질이라고 생각해 약도 바르고 채소도 많이 먹고 물도 자주 마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려움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특히 밤에 그를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깊은 부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 초기 항문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찰을 미루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사소해 보이는 가려움이 내 생명을 살렸다. 고 말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도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식기 가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한쪽에만 가렵거나 피부가 약간 거칠고 색이 고르지 않은 외음부암 초기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68세 김선영 어르신은 처음엔 가벼운 염증인 줄 알았는데 약을 써도 낫지 않아 이상했어요. 한쪽만 계속 가렵고 밤에 더 심해졌죠. 라고 말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생검 결과 생식기 부위에서 비정상 세포가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까운 분이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에 작고 지속적인 가려움이 있고 아무리 관리해도 좋아지지 않으며 피부가 당기거나 거칠고 색이 변하거나 따가운 느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생명은 부끄러움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우리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은 가려움도 때로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가려움증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작은 신호가 한 사람의 평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보셨듯이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 5가지 가려움증 부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종아리 가려움은 때때로 림프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양쪽 경골 사이의 가려움은 췌장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은 백혈병이나 피부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슴이나 유방 주변의 가려움은 남성도 포함한 유방암의 경고 신호입니다. 다섯째,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은 민감한 암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려움증이 병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걱정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조기 발견이 꼭 최신 장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라서 만든 영상입니다. 작은 관찰에서 시작되고 왜 이 증상이 계속 숨겨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순히 감탄사일 수도 혹은 좀 더 조심하자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저희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분들께도 이 사실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며 여러분은 매일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